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가끔 어르신들께도 여쭤보고요. 또 젊은 세대들에게도 여쭤보는데 이거예요. 결혼 후에 부모님들과 같이 살 것인가 따로 살 것인가 이거 질문 가끔 하거든요. 의견이 분분하세요. 같이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휴 그냥 따로 각자 사는 게 좋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하게 성향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주로 자녀분들 그렇게 많이 대답하시고요. 아유 따로 살죠 뭐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같이 살아요 하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어르신 중에서도 주로 할머니들이 아우 애들 결혼시키면 나 그냥 따로 살을래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결혼해서도 같이 살면 결국은 내 일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아들네하고 합가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생기셔서 저희하고 상담하신 사례입니다. 자,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두 분만 사시다가 작년에 사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별을 해서 혼자 너무 이제 울적해 보이시고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할머님이 같이 사시게 됐대요. 근데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 그 같이 사는 거 처음에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참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친구들은 다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친구분들이 이랬대요. 야, 그냥 같이 따로 살지 뭘 같이 살으려 그래. 처음에는 너가 그 남편도 여의고 해서 외로워서 같이 살면 더 좋을 것 같지? 막상 같이 살아봐. 야, 그게 더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냥 혼자 살아. 이렇게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대요. 근데 할머님이 이제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싶긴 했는데, 남편을 여의고 나니까 정말 많이 슬프시더래요. 이 외로움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아들의 제안에 손을 잡으셨죠. 그래서 아들네하고 같이 사시는데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 같이 살길 잘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좋으세요? 그랬더니 좋아요.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모두가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이 아니신가 봐요.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털털한 성격들이어서 아주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더 좋게 생각하신 거는 선생님 손주 재롱을 볼 수 있는 게 매일매일 손주 재롱을 본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TV 볼 때 그냥 남편하고 둘이 그냥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봤는데 요즘은 아들네랑 저녁 먹고 나서 저녁 같이 먹고 TV 드라마 같이 보는데 아니 이거 드라마 같이 볼 때 아들이 한마디, 며느리 한마디, 저 한마디 이렇게 한마디씩 나누면서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즐거운 건가? 이 TV, 이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할아버지랑 둘이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마음도 따뜻해지고 좋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참 좋았대요. 지금도 좋기는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뭐가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선생님 복지관을 다니는데요. 복지관에 갔다 오면 제 방이 싹 청소랑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좋은 거가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선생님 원래 막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사는 타입이래요. 원래 잘 치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소를 한다 해도 아침부터 청소를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선생님. 난 그냥 저녁에 아침에는 다 바쁘잖아요. 복지관에 시간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하루 동안 즐겁게 지내고 와서 저녁에 그냥 쉬면 되는 건데 만약에 저녁에 들어왔는데 너무 어지럽다. 그러면 그냥 조금 정리를 할 뿐이지 저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살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복지관 갔다 올 때마다 딱 보면 내 방에 들어서는데 이게 내 방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깔끔하게 청소랑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어질러 놓고 지내는 게 난 참 편한데 며느리는 이게 보기 싫었나 이런 생각 들고, 할머니는 청소 깔끔하게 하고 지내는 게 싫고 며느리는 또 며느리 입장에서 이렇게 너무 어질러져 있는 게 또 싫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청소를 계속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며느리한테 이거 내 방은 청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차마 그 말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그런 얘기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상담을 하시기는 했지만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에 참 보기 드문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한번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손주 재롱을 보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 노인분 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하나는 저녁 시간에 TV 프로그램을 아들, 며느리, 손주, 나 이렇게 같이 모두 같이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가정 제가 정말 상담을 통해서든 주변에서든 잘 보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할머님이 참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은 잘 지냈어요라는 말씀을 할머님이 서두에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이분들이 작년에 사별을 하셨으니까 함께 사시게 된 기간이 1년이 아직 채 안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좋게 보여지는 것도 설령 안 좋은 거였다 해도 좋게 보고, 또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상대방에게 뭔가 조금 저건 아닌데 싶은 게 있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냥 다 좋게 아우르고 좋게 봐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허니문 기간은 이제쯤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쯤은 할머니하고 며느리가 됐든 아들이 됐든 세 분이 같이 모이셔서 앞으로 생활에 대한 의논을 함께 하시고 계획도 함께 잡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트러블이 없어요. 우리 어디 공간을 사용할 때에도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매뉴얼을 찾아보고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지킬 건 지켜가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할머님은 이제부터 하셔야 될 게 아들 며느리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먼저 정하시면 돼요.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살다가 또 요거 좀 정해야 되겠다라는 게 필요할 때면 그것도 그때그때 의논해서 또 결정을 하시고, 요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신다면 서로 편하게 갈등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노인분들하고 결혼한 자녀 세대하고 함께 사시는 경우에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이 식사 준비래요. 식사 준비를 누가 할 것인가? 이 얘기죠. 지금 이 댁은 며느님이 다 하고 계세요. 무슨 식사 준비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님이 식사 준비를 다 한다고 해서 며느님이 굉장히 고된 일을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그래도 시간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좀 역할 분담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잠을 조금 뒤에까지 자고 어르신들은 좀 일찍 일어나시니까 아침 식사 준비는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대신 저녁 식사 준비는
또 며느리나 아들이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갖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며느님이 다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넌지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야, 앞으로는 아침 준비는 내가 한번 해볼까? 아침 준비는 내가 한다 그러면 내 스타일대로 준비해보고 싶은데 너희들 혹시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반영해서 한번 준비해보마 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머님이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며느리랑 아들도 약간의 설레임을 가지면서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식사 시간이에요. 아침은 예를 들어서 서로 바쁘니까 각자 패턴에 맞게 먹자. 나는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내가 밥해서 내가 먼저 먹을게. 그 다음에는 너희 일어나면 너희 출근 시간이나 이거에 맞춰서 알아서 해놓은 밥 이렇게 데워서 떠서 먹으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저녁은 우리가 하루 동안 식사 패턴이 시간이 다 다르지만 저녁 식사는 특별히 회식이라든가 뭐 회의라든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저녁 식사는 함께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할머님하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할머님이 주로 제안하시는 그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대화하실 때는 할머니가 이게 내 의견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이 아들과 며느리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여러 방법 중에 같이 의논해서 하나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정된 거는 이제 결정했으니까 쭉 이렇게 가야 해가 아니라 언제든 변형, 융통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2개 제일 큽니다. 함께 사실 때 갈등이 있는 주제 중에 식사 준비는 누가 할 것인가? 식사 시간은 어떻게 맞춰서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그거 2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댁에서는 식사가 문제가 아니었고 청소가 문제였죠. 그러면 청소에 대해서도 며느리하고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할머니는 특히. 할머니 생각은 어떠실까요? 제 생각은 할머니가 그동안은 청소나 정리정돈을 안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할머니 어떤 타입인지 알 것 같아요. 복지관 갔다 집에 들어오시면 그대로 옷 걸쳐놓고 그대로 놓으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는 할머니도 청소랑 정리정돈을 조금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제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손주가 같이 산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손주 교육의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할머니는 지저분해 이렇게 생각 드는 것보다 할머니도 정리정돈 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할머니 지금부터 좀 청소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도 함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노인 상담하는 곳에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매뉴얼 책자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 안에 며느리와 잘 지내는 법, 또 딸과 잘 지내는 법, 뭐 사위와 잘 지내는 법, 부부간에 잘 지내는 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와 잘 지내는 법 요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많은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1번으로 나오는 게 터놓고 이야기한다가 나오더라고요. 며느리하고 잘 지내는 방법의 첫 번째는 터놓고 얘기한다. 여기서 터놓고 얘기한다라는 얘기는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만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살면서 소소한 이야기도 툭툭툭 일단 이야기를 나누는 절대적인 양 자체를 늘리시라는 얘기예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사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서운했던 일 있으면 그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운했던 일을 얘기를 한다는 건 많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요만하게. 근데 평소에 얘기를 잘 안 하던 분들인데 서운한 일이 있어서 그거를 이거는 마음에 담아둘 게 아니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평소에 얘기 없던 사람이 서운한 얘기를 하면 그 서운한 얘기의 비중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되게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가 일단 터놓고 얘기를 해라. 평소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라. 그래야 나중에 서운한 얘기를 해도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할머니들에게
내 거 살 때 며느리 것도 하나 같이 사세요. 이런 지침들도 들어있었어요. 비싼 거 말고요. 그래서 그 지침을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연락해 오실 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배운 대로 내 거 살 때 며느리 거 하나 샀어요 하고 얘기하셔서 뭐 사셨는데요? 그랬더니 수면 양말이요. 또 수면 파자마요.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얼만데요, 할머니? 그랬더니 한 5,000원 하더라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소소한 건데 며느리 받는 입장에서는 그 물건의 값을 매기기보다는 어머님이 어머니 거 사시면서 내 생각을 떠올리셨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며느리하고 친해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들에 대한 흉을 며느리하고 함께 보는 거. 그거 아주 재밌습니다. 처음에 며느리가 당황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아들 흉을 하나씩 쟤는 어릴 때부터 이랬어. 쟤는 원래 저렇지. 아유, 참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며느리도 같이 살면서 남편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건데 어머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두 분이서 얘기를 해요. 이때는 고부 간의 대화라기보다 한 남자를 두고 남성 대 여성의 어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험담을 며느리하고 함께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내 아들 흉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도 드렸어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주하고 잘 지내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 또 언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다라는 응답에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실 때 싫대요. 그거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저분한 행동하거나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틀니를 뺀다 뭐 이런 거 너무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할머니는요 또는 우리 할아버지는요 하루 종일 누워 계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활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계속 누워서 TV도 보시다가 또 졸다가 이런 모습들 비춰지는 게 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싫었나 봐요. 그리고 또 뭐가 싫었는가 하면 우리 엄마 아빠 흉을 할머니가 볼 때, 예. 또는 내 일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고자질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손주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 아빠는 낮에 일하러 나가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집에 계시잖아요. 이 손주하고 같이. 근데 손주가 낮에 뭔가를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손주도 본인이 그거 잘못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엄마 몰래 했을 텐데 엄마가 들어왔을 때 또는 아빠가 들어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그대로 고자질을 했을 때 너무 속상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언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뭐 예상하시겠지만 그게 있죠. 용돈 주실 때. 근데 의외로 용돈 주실 때가 1위일 줄 알았더니 그게 2위더라고요. 1위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야? 그랬더니 돈이 있어도요. 엄마가 사지 말라 그래서 못 사고 있는 거 그거 할머니가 사줄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로 게임을 할 때 뭘 사이버로 뭘 산다든가 이런 거 돈 쓰는 거 못하게 하는 경우들 많은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 부모한테 허락을 해주는 거지. 얘야 오늘은 내가 한번 선물하고 싶으니까 네가 한번 눈 감아 다오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한번 사줄 때 그럴 때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언제 좋아? 그랬더니 요즘은 아이들이 형제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나랑 게임 파트너 해줄 때요. 그러니까 2인 게임 할 때 할머니가 그 게임을 아이하고 같이 즐겨주실 때 그럴 때 아주 좋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가 좋아?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 어렸을 때 얘기해 줄 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맨날 공부 못한다고 하고 장난꾸러기라고 말썽꾸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도 옛날에 공부 못했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옛날에 맨날 말썽 부려서 할머니한테 혼났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려줄 때가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요런 지침들은 어르신들께 널리 알려드린다면 며느리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또 손주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모든 가족관계가 좀 더 화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 댁은 손주하고도 같이 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손주의 의미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의미,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요즘이에요. 요즘은 일단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그러다 보니까 조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기간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주하고의 관계가 어떠냐, 관계의 질에 따라서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그런 견해들도 많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손주요? 할머니한테 있어서 손주는 어떤 의미예요? 그랬더니 이미 웃으세요. 대답하시기 전에 얼굴이 활짝 펴지시더니 저한테 움직이는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아이들에게도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어르신들이 제공해 준다고 해서 아이들에게도 좋고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례는 보면서 와, 한 가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즘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님이 며느리가 청소를 해준다고 해서 조금은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할머니도 이제부터는 조금 정리정돈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며느리도 할 말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할머니도 하실 말씀을 좀 하면서 서로 조율이라는 거를 하면서 맞춰가면서 살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